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많은 희망을 또 가졌죠. 코인 시장 끝물입니다. 관심 없을 때가 시작이라고요. 더 큰 폭락 시기가 올 겁니다. 예, 정말 희망이 넘치는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코인계의 김보성 의리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 제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중국의 양명성,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정말 폭등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폭등 장세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잠잠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은 지금 경기를 반영해서 올라간 거고, 결국 물가라는 거는 어차피 내려갔는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잡히지 않았죠. 즉 물가는 그렇게 심하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금리가 동결될 기대감과 앞으로 금리 고점이고 금리는 인하될 것을 반영해서 빅테크 위주로 폭등 장세를 지금 나스닥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사이즈가 좀 커졌죠. 그 고점에서 내려온 하락분, 고점에서 내려온 하락분, 고점에서 내려온 하락분이 전부 가격이 계속 우상향했던 패턴이고, 이때 비트코인이 4K고 여기 저점이 15K고 여기 저점이 보통 150불 이 정도였고, 이쪽에 초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1달러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이 1100달러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만큼 올라가는데 과연 안 팔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2013년도와 이 구간까지 2016년도로 보면 돼요. 2013년도 16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상당히 좀 괴로운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시장을 길게 조정과 반복하면서 저점을 찔끔찔끔 올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냥 미친 듯한 우상향이 나왔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트코인 이 투자자들 여기까지 오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을 굉장히 덜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먹기 위한 하나의 결과값이 이게 차트로서 보여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냥 계속 급등 장세를 만들어내다가 여기도 반감기가, 첫 번째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쭉 올라오고 나서 재차 이 구간에서 이 초기 투자자들이 정말 힘겹게 이 구간을 버텨낸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이 털어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흐름이 저는 지금의 흐름과 조금 흡사한 차트 패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정말 메가 펌핑이 이제 쭉 나왔죠. 그죠?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주류 세력들은, 돈이 정말 많은 세력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선물 ETF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후에 선물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현물이 아닌 선물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왜냐? 세력들은요 100% 이깁니다.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 이 구간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구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비트코인 말고 지금 알트코인이 정말 30%씩 내려갈 때 세력들이 그 수익분을 다 받아먹고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큰 변동성, 알트코인이 멀쩡하다가 폭락이 나올 것을 과연 몰랐을까? SEC 이 고소가 들어오는 거는 미리 알고 있고 그 안에서 큰 수익을 보는 그 세력은 정해져 있어요. 개미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이 많은 손바뀜이 일어난 상태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뚫고 이 최고점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 여기 손바뀜에서 많은 물량을 쥐고 있다가 이 고점에 비트코인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시절에 2017년도 잠깐 광풍이 불었을 때 여기 있는 고래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 또다시 횡보를 하면서 이 코로나 패닉셀과 함께 솔직히 말해서 좀 더딘 상승이 나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간은 오히려 2014년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충분히 오랜 시간 끌어줄 가능성이 있고 향후 고점을 뚫어낼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전에 69K를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이 상승폭보다 저는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새가 항상 똑같지만은 않은데 정말 이 구간이 많이 흡사한 경우가 보이고 세력들도 여기서 많이 담아서 여기다 던졌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많은 매집이 들어가면서 솔직히 여기서 크게 털어낸 모습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 주도했던 장이에요. 여기까지는. 그죠? 중국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국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어냈던 국가입니다. 채굴부터 해서 지금 현재도 채굴은 진행되고 있어요. 금지가 돼도 채굴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국의 인구가 많고 이 돈 많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이제 오태민 작가님의 그 비트코인과 달러의 뭐 지정화 요번에 나온 책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네, 왜냐? 내 일부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살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지. 왜냐? 국경이 없이 이 자산을 언제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비하게 바라봤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과열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자체에서 규제를 해버리면서 비트코인 뭐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그냥 폭락도 이 중국이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판을 짜왔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지금 들어왔고 2020년도 코로나 패닉셀 때 기관이 유입이 된 거는 팩트죠. 그거는 2020년도 이후부터는 기관이 조금씩 들어온 건 팩트인데 많은 기관의 유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세장과 폭락장은 중국이 주도했고 이번에 홍콩이 뭐 개인들에게 암호화폐를 만들어주면 중국에게도 과연 호재로 작용할까? 훗날 중국도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은 이거는 끝까지 얘기 안 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얘는 끝까지 얘기 안 할 그 국가예요. 그냥 몰래 조용히 진행하다가 갑작스런 찌라시 하나 뿌리면서 급등 하나 만들어내고 또 털어먹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장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멘텀을 가진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시진핑 빔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이 갑자기 블록체인에 우호적인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시진핑이. 순식간에 30% 이상 오릅니다. 그럼 바로 내릴 거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양면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얘네가 운전을 할 때는 폭등과 폭락이 엄청 심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점점 엄청난 폭등도 솔직히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건 맞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쉣코인, 그러니까 잡코인이 계속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왜냐하면 비트코인 상승분이 적어져요. 파이가 커진 만큼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여러 가지의 돈이 분산되는 걸 싫어했단 말이죠. 오로지 비트코인을 내가 초기에 발견해서 이것만 끝까지 들고 가려 했는데 자꾸 이더리움이 나오고 리플이 나오고 잡코인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자꾸 잡아먹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예전부터. 이거는 엄청나게 비트코인 애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SEC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알트코인 죽이기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 미국이 규제를 통해서 빨리 제도권으로 만들어내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때 붙잡아 놓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절차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규제가 없다면 이거 그냥 아사리판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지금까지 온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 뭐 거품 논란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처럼 비트코인을 관리하려는 모습이 있고 하지만 이 중국은 나중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25년도 이후에. 그래서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년에 나올까?
그거는 솔직히 좀 무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25년도에 이게 나올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물 ETF는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당장 내년 후년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25년도 장세가 끝나고 나서도 이 현물 ETF에 호재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더 긴 시간 상승폭의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양명성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얘네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암호화폐의 진심인 애들이에요. 초기에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었고 지금 미국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비트코인이 뭐 중국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솔직히 팩트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아시겠죠? 중국은 또다시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믿을 것이 솔직히 못 된다. 얘네가 아무리 시장을 완화해주고 중국이 개방시켜주고 뭐 좋은 얘기를 던져준다 해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뭐 전쟁, 지금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 이런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뭐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나라 위기설, 중국의 위기설이 있고 망한다 뭐 빚쟁이다 지금 중국 경제 폭망했다 이거 끝났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위기가 막 퍼지면서 아시아부터 전국으로 전 세계가 퍼져가지고 지금 뭐 경기 침체와 함께 뭐 지금 IMF부터 망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참 복잡하네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비트코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 테슬라는 여러분들 사업의 확장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죠. 주가를 보면 지금 도라이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 테슬라의 확장성과 훗날이 이 테슬라의 확장성은 여러분들 곧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질 하나로 도지코인이 동전부터 거의 800원까지 폭등하는 이 마당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준다면 상당히 시장은 또 버블처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류를 쫓아가야 됩니다. 암호화폐 주류들을. 암호화폐 주류는 결국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 미국 국가, 뭐 일본, 뭐 아랍, 중동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이쪽의 주류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계속 신호를 줘요. 암호화폐 망하지 않을 것이고 좋다. 앞으로 확장성이 더 있다. 가격을 뭐 100억을 넘어갈 것이다. 30억도 싸다.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알트코인이 상폐되면은 지금 내 돈을 다 날리게 생겨서 당장 오늘 하루가 힘든 건데 이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가 않겠죠. 그죠? 암호화폐 규제를 결국에는 중국도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 이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USDT 테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차트로 좀 분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 가격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6K 초반에서 밀리는 모습, 26K 초반에서 또 밀렸죠. 어제 26,4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또 내리 꼽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25K 후반대 있고, 여전히 26K가 강한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6K에 지금 매도벽 보세요, 여기. 26K 초반, 26K, 26.2K, 26.34K,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에 전부 다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아래로는 당연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구간에서 24,000에서 23,000 후반 물량 그걸 체크하면 될 것 같고 24,000 후반 24,000 초반 23,000 후반 그래서 25.2K 구간을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하락으로 이 구간 이런 매물대 구간 중요 체킹 구간이고 이 구간부터는 뭐 솔직히 비트코인 현물 매수는 저는 분할 매수하기에는 아주 좋은 가격대에 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사겠죠. 근데 돈이 계속 어디서 나진 않잖아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많이 모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참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이유는 이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점에 이 단기 고점부터 이게 지금 몇 개월이죠? 4월부터 지금 현재 6월 중순까지니까 3개월 정도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장은 결국 올라요. 그 오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조금 견뎌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개미가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리고 주식장 지금 제가 보니까 주식장 보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지금 나스닥이든 뭐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재 여기 나스닥 차트가 어디 갔더라? 잠시만요. 네. 지금 나스닥 이 선물 차트를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 세기형의 패턴일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좀 보기 힘든 장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식은 이미 강세장이 확정이 됐다고 환호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비트코인이 지금 뜨뜻미지근하고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금이 거기로 다 갔기 때문에. 자금이. 그래서 증시가 강세장이 끝나고 난다면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는 좋은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정말 우상향하는 그 시즌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에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지금 솔직히 이거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주식 좀 사볼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개미들이 굉장히 위험 구간에 돌입한 거는 맞아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그냥 미동도 없는 것 뿐인데 미국이나 어떤 증시의 이 장세가 끝나야 우리가 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는 시켜드리지는 못했으나 두서 없을 수도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있는 한 비트코인은 정말 강세장이 올 겁니다. 큰 장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